얘가 편심이 없으니까 안 움직이죠. 그죠? 예. 그래서 B 곱하기 H가 뭐야? 단면적이 되는 거죠, 이게. A.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디에요? 우리가 구하고자 했지. 여기서 모멘트 취한다는 얘기야, 모멘트. 그럼 요건 얼마가 되죠? 2분의 H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야? A 곱하기, 우리가 이거 Y축이니까 Y라고 표시할게요. Y. 그래서 어떻게 돼요? BH 곱하기 2분의 H 하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BH의 3승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제곱이 되는 거죠, 제곱. 이게 단면 1.5원대, 1.5원대. 그죠? 근데 여기 보자고요. 구하고자 하는 축이요. 만약에 단면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야? 단면 1.5원대 생겨? GX는 어떻게 돼? A는 나왔는데 Y가 얼마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모멘트하고 똑같은 거죠? 모멘트도 어떻게 해? 팔 길이가 없으면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멘트는 뭐다? 회전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회전력. 부르는 것만 모멘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죠? 회전력. 단면이 회전하는 힘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가 도심에서 도심을 아니, 여기 중심에서의 우리, 회전력을 구해라. 그럼 얘가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죠? 그죠? 예. 근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런 이제 적분교에 대한 거를 이제 무서워하면 안 돼요. 이 적분. 우리가 기본 도형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기본 도형. 기본 도형이 사각형, 삼각형, 원이라고 그랬죠? 이런 거는 우리가 면적을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런 거는 못 구하죠. 그죠? 못 구하니까 우리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어떤 공식이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걸 대신 표현하는 게요. 인테그랄 A는 DA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면적이에요. 예.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예.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거. 임의 모양. 이제 단면적이다. 얘는 이제 뭐 B고 H다. 그럼 우리 면적은 어떻게 돼? BH라고 나타내면 되는 거고요. 이거 삼각형 어떻게 돼? 2분의 1 BH. 뭐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이거 H라고 그러고요. 요 폭을 B라고 하고요. 요건 D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파이 B 제곱. 이거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근데 이런 모양들은 나타내기가 어렵죠. 그죠? 이런 모양이 나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요. 우리가 물체를 이룬 거, 이것도 물체 거 아니에요. 그죠? 걔는 뭐로 생겼다고? 분자. 그죠? 이게 지금 분자 하나의 모양을 나타낸 거예요. 그죠? 분자 하나의 넓이. 걔가 D예요. 근데 여기서 D자는요, 뭐냐면 디바이드의 약자예요. 나눴다는 거예요. 이 물체의 단면적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아주 작게 작게 분자 크기로 쪼갰다는 얘기예요. D. 걔를 갖다가 DA를 갖다가요. 여기 인테그랄인데 이건 뭐냐면요. 합이에요. 썸의 약자예요. 썸. 합한다는 얘기예요. 이 썸에 이 S자를 늘려놓은 거예요. 이 DA가 뭐가 될 때까지냐? A가 될 때까지 모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테그랄 A, DA. 이게 뭐다? 단면적이다 그 얘기예요. 예. 이건 그냥 표현일 뿐이에요. 되게 여러분들이 이 인테그랄이나 이런 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뭐라고요? 분자들이 단면적이 될 때까지 우리 모아보겠다 그 얘기예요. 잘게 잘려진 면적은. 그죠? 그럼 다 모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얘 잘게 잘리면 어떻게 해? 사각형 모양 나오겠죠? 그죠? 그거를 다 모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단면 일차 모멘트는 이제 뭐가 되냐면요. gx는 아까 뭐라 했냐면 단면적에다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축까지의 거리를 곱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요게 우리가 사각형도 아니고 삼각형도 아니고 원도 아니면 표현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인테그랄 a의 DA라고 이렇게 표시해주고 곱하기 Y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그 뜻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이런 거를 이제 생략을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인테그랄 A에 Y, DA라고 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단면 1.5m를 구하는데요. 이 단면 1.5m를 구할 때 우리 회전을 일으키는 건요, 이 축에 대해서도 회전을 일으킬 수 있고요. 구하고자 하는 축이 Y축일 때가, 그죠? 그 다음에 X축일 때,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쓰는 거 연습해 보자고요. X축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자고요. 여기 단면적은 이제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 단면적 A는 인테그랄 A에 DA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예. 여기 뭐 면적을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면적은 어떻게 쓰면 된다고요? 이 면적은 A는 인테그랄 A의 DA. DA가 뭐야? A가 될 때까지 우리 모아보겠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 어떻게 쓰면 돼요? 단면 1차 모멘트는 G,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축은 스몰 x.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단면적은 어떤 거예요? 요거죠, A. 그죠? 그게 힘이니까 이렇게 나란하게, 구하는 축과 나란하게 빼놓으면 돼요. 이게 A. 그죠? 그래서 A 곱하기, 우리 힘에서 구하고자 하는 축까지의 수직거리. 수직거리가 Y죠. 그죠? 그래서 Y 곱해주면 되죠. 요거를 다시 쓰면 어떻게 쓰냐면요. A 값을 우리 BH 이렇게 가로 곱하기 세로로 쓸 수 없으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인테그랄 A에 dA 곱하기 Y. 여기도 이제 곱하기 표현하지 말고 인테그랄 A에 Y dA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예. 그 다음에 G Y축에 대한 것도 한번 보자고요. Y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죠? Y 예축에 대한 거.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그죠? 단면적 곱하기, 단면적이 구하고자 하는 스코어 나란하게 이렇게 빼놓으면 돼요. 그죠? 이게 A고, 거기다 이제 모멘트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제 수직거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곱하면 돼요? X. 그죠? 그래서 요거의 단면적은 인테그랄 A의 dA 곱하기 X.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A의 X dA.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주 간단하죠? 뭐 어렵고 없죠? 예. 그래서 단면 1차 모멘트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단면 1차 모멘트는 뭐예요? 모멘트는 M은 우리 힘 곱하기 거리였죠. 그죠? 근데 이제 단면이 일으키는 모멘트죠. 그죠? 힘이 단면적이 되니까. 그래서 단면 1차 모멘트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표시는 어떻게 해요? G.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축 표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 힘 대신에 우리 힘을 구성하는 mg를 갖다 우리 뭐로 본 거예요? 1로 봤기 때문에 단면적이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구하고자 하는 축에서 힘까지의 거리. 그죠? 그게 이제 뭐예요? 단면의 도심. 힘은 단면의 중심에 작용하니까요. 그 도심에서 구하고자 하는 축까지의 거리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거리가 y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요거 약속이에요. 요거 약속.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요. 단면적은 어떻게 돼요? 센티미터 제곱이나 미터 제곱 또는 미리미리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나 x는 어떻게 돼요? 비례에 다니까 센티나 미터, 그 다음 미리미터 되겠죠. 그리고 그게 곱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3승의 이제 차원을 갖겠죠. 그죠? 네. 센티미터 3승, 미터 3승, 미리미터 3승. 그죠? 그거 별거 아니죠? 네. 그래서 예제 한번 빠르게 볼게요. X축, Y축에 관한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해라. 그죠? 그럼 여기 분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거는 mg인데 우리가 다 뭐로 본 거예요? 1로 봤기 때문에 뭐만 남는다? 단면적만 남는다. 그죠? 단면적이 힘이다. 그리고 단면적의 도심에서 우리 하중이, 아니, 힘이 작용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단면적이 A가 되는 거고, A는 얼마가 돼요? 20 곱하기 30. 그죠? 근데 우리가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하는데 X축에 대해서 먼저 구해보자고요. 그래서 X축하고 나란하게 이제 힘을 뽑아놨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G, X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힘은 뭐예요? 단면적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힘과 우리가 구하는 X축과의 수직거리, 요걸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요 거리는 어떻게 돼요? 30의 절반이니까 여기가 15가 되고, 여기가 20이 되니까 얼마예요? 3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35로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면적은 20 곱하기 30, 그 다음에 거리 y는 35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21,000이 나온대요. 센티미터 3승이고요. 그 다음에 gy도 한번 구해보자고요. y도 단면적은 a고요. 그 다음에 y축과 나란하게 힘을 뽑아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a. 그리고 a에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y축자의 거리, 요거 길이가 되겠죠. 요거 L이 얼마예요? 요거 반이니까 10에다가 20 더하니까 3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면적 20 곱하기 30, 그 다음에 곱하기 x거리 30. 그죠?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 18,000이 나온대요. 센티미터 3승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해 볼게요. x축에 관한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해라. 근데 여기 보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 그죠? 그럼 이런 거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구멍 나기 전 거.
그죠? 전에 단면 1.5m 구하고요. 그 다음에 구멍에 단면 1.5m 구하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빼버리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먼저 구멍 안 난 거, 안 났을 때 단면 1.5m X축에 대한 거 구해보자고요. G, X. 얘는 어떻게 돼? A1. 그죠? A1은 어떻게 되죠? 단면적이 30, 40이죠. 40 곱하기 높이가 30. 그죠? 40 곱하기 30. 그 다음에 우리 구하고자 하는 축하고, 그 다음에 힘이 작용하는 그 사이의 거리가, 힘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돼요? 10에다가 5니까 15가 되죠. 이게 15로 곱해서 된다고요. 이쪽 거 이제 잘라진 그 단면적의 단면 1.5m로 구해보자고요. 거기도 G, X가 되겠죠. X. 그 다음에 단면적은 20 곱하기 10이 되고요. 이게 10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거리는 15가 되죠. 요거로 어떻게 해요?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최종 집값이 나오는 거죠. 최종 집값은 15,000cm 3승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의 X축에 대한 남면 일정원트를 구해보자. 그래서 우리 이 삼각형의 중심을 알고 있죠. 어떻게 돼요? 여기가 길이가 이렇게 10이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 그죠? 3분의 2 곱하기 12. 3분의 2, 3분의 1이죠, 변비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 곱하기 12. 이렇게 주면 되죠. 또 요렇게도 보자고요. 요렇게 보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것도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3분의 1, 6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삼각형의 중심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중심으로 앞으로는요. 도형이기 때문에 도형의 중심이다 그래서 도심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도심이라고 얘기를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X축에 관해서 구해봐라 그랬으니까 X축에 관해서 우리 도심에서의 힘을 이렇게 이제 뽑아놓으면 되겠죠. 중심에서.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돼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2가 돼요.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 얼마가 돼요? 3. 그래서 36이 돼요. 그 다음에 이 힘에서 우리가 구워준 축까지의 거리 이걸 구해야 되죠. 이걸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여기 중심에서 요 길이를 알아야 되죠.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고요? 전체 높이의 3분의 1이요. 그죠? 6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죠. 2에다가 우리 또 여기 밑에 구하고 있는 수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3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죠. y는 5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g, x는 단면적 a 곱하기 y 이렇게 되는 거죠. 단면적은 얼마예요? 36 곱하기 5. 그죠?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80이 된대요. 180. 그래서 5, 6, 30이고요. 요거 30. 그죠? 5, 3, 15, 180 나오죠? 예. 180cm 3승 이렇게 돼요. 자, 단면 1차 모멘트 이제 문제 좀 볼게요. 예. 1번 볼까요? 모든 도형의 도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의 값의 범위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모든 도형인데 어떤 도형이 이렇게 했어요? 어떤 도형이 있는데 여기 도심인데 도심 축을 지나는 이 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단면적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 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만 있어요? 회전 운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정진 운동 밖에 없죠. 그죠? 모멘트 안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0이죠, 0. 네. 0이다, 0이다.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은 단면의 X축에 대한 단면 일정을 풀어 구해라. 이것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잘 보면요. 큰 삼각형에서 요 작은 삼각형을 빼버려야 되고요. 잘라 먹은 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이제 세 개를 나눠줘도 되는 거죠. 그럼 사각형 세 개가 모이는 거고. 어떤 거로 구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계산 많이 하기 싫으니까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단면일정원트를 빼버릴 거야.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축은 어디냐면요. 이 축이 되겠죠. 밑에 있는 거.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거 붙어 있는 거예요. 예, 붙어 있다고 봐주세요. 예.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도형에 우리가 뭘 빼야 돼요? 단면적. 그죠? 구하고자 하는 축과 나란하게 이제 단면적을 구하시면 돼요. 단면적을. 이렇게 이제 뭐예요? A1. 그죠? A1. 이거 너무 두껍네. 그죠?
자, 여기에 이제 도심에서 A1, 그죠? A1이 적용을 할 거고요. 여기도 A2, 그죠? A2.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모멘트 구하는 Y1, 얘가 Y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A1 구하면 어떻게 돼요? 요 지금 공제되기 전에 잘려먹기 전에 거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6cm, 그죠? 그 다음에 높이가 8cm, 그죠? 그래서 A1은 68에 48, 48이고요. 그 다음에 Y1은 어떻게 돼요? 높이의 절반이죠? 그래서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A2도 한번 구해볼까요? A2는 어떻게 돼요? 요게 4고요. 요게 4예요. 그러니까 A는 16이 되고요. Y2는 얼마가 되죠? 4에다가,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얼마예요? 4의 절반이 2고, 여기까지가 2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그래서 우리 G 구하는 X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거 A1, Y1, 마이너스 A2, Y2가 되겠죠. 두 번째 거. 그래서 그거에서 값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48 곱하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얼마냐? 128cm 3승이 돼요. 자, 다음 삼각형 X축에 대한 단면 일정모멘트를 구해라. 자, 여기에 대한 거 구하래요. 그래서 G, X를 구해라. 그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면적 구해야 되고요. 또, 얘 단면적 중심을, 힘으로 표현하면 되고요. 그 힘에서 우리 뭐 X축까지, 구하고자 축까지의 거리, Y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가 우리 이제 도형의 중심이고요. 여기다 단면적으로 표시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측 X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란하게 이 화살표를 표시해주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A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6.3 곱하기 8.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뭐예요? 요 힘에서 우리 구워진 축까지 수직거리가 되는 거죠. 수직거리. 그 수직거리를 Y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Y는 우리 구해보면요. 여기는 요만큼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6.3 곱하기 3분의 1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2.1이 되겠죠. 2.1, 거기다 얼마예요? 2.8 더하면 되죠. 그래서 y는 6.3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6.8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냐면 이게 4.9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gx를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gx는 단면적 2분의 1 곱하기 6.3 곱하기 8.2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거리 y 값은 얼마예요? 4.9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126.6이 나와요. 요거 보시면 4.9예요. 요거 1.2 그죠? 4.9 네. 그래서 똑같이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두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는요 그 도심을 우리가 잘 몰라요. 요거는 요 다음에 요거 끝나고 얘기 끝나고 다음 차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은 얼마냐면 38분의 4래요. 이 도심. 그리고 우리 요거 4분의 1에 넓이는 구할 수 있죠. 요거 y예요, y. 예. 넓이는 구할 수 있죠. 넓이는 어떻게 돼요? 넓이는 우리 파이 r제곱인데 요거 몇 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단면적이 되죠. 그죠? 단면적 이렇게 뽑으시면 되죠. 단면적 a는 4분의 파이 r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y는 얼마가 돼요? 3파이분의 4r이 되겠죠. 그 두 개 곱해주면 되죠. 그리고 gx는 a 4분의 파이 r 제곱 곱하기 3파이분의 4r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3분의 r 30 나와요. 예. 요거는 y예요, y. 예. 그 다음에 우리 5번 보자고요. 5번은 이제 뭐 넓이만 바뀐 거죠. 넓이만 바뀌었고 이게 넓이가 얼마가 돼요? 2분의 파이 r 제곱, 그죠? 그래서 g x는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 r 제곱 곱하기 3파이분의 4r.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나와요? 3분의 2r의 3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약분되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에는 이제 요거 y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찾아볼 거예요. 예.
도심과 중심 볼게요. 반면에 도심 산정인데요. 그, 중심은 물체, 무게중심, 입체일 때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설계하는 토목이나 뭐 기계 공학에서 설계할 때는 단면이 일정하고 길이만 길고 길이만 바뀌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단면에 대한 거, 그 단면이 도형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도형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제 도심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심이라는 얘기를 주로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물체의 도심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회전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체 우리 책받침 같은 거 돌리고 방석 돌리고 이런 거 많이 해봤죠. 그때 이제 다들 뭐 하냐면 중심 잡는다고 막 얘기하죠. 그 중심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중심을 잡게 되면 가만히 있죠. 그죠? 이런 이제 방석이 있다 그러면 가운데, 사각형 같으면 가운데라고 손가락을 받치고 있으면 가만히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중심이 맞지를 않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편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편심량이 생기기 때문에 뭐가 생기죠? 회전운동이 생겨요. 그 회전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 방석이 손가락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심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제 말에서 답이 나왔어요. 이 방석을 좀 크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제 방석이 있는데 방석의 중심은 우리가 사각형 방석의 중심은 이렇게 대각 방향을 이어갖고 만나는데 여기가 보통 이제 우리 도심이 되죠. 여기가 그죠? 요게 손가락을 딱 받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방석은 가만히 있죠. 근데 여기서 손가락 받치는 데가 이렇게 옮겨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만큼 편심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회전 운동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면서 그 방석이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중심을 잡는 이유는 이런 회전 운동 때문에 그 회전 운동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점을 찾으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떨어질 때 발생되는 게 이게 이제 회전 운동이에요. 회전 운동. 그러니까 회전 운동을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모멘트라고 불렀죠. 모멘트. 그러니까 모멘트가 얼마인데 0인 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멘트에 대한 거를 했는데 뭐 했느냐 일단은 이제 바디농의 정리였죠. 바디농. 불력이 일으키는 모멘트의 합은 뭐와 같다고요? 합력이 일으킨 모멘트와 같다. 그죠? 요거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어떤 판이 하나 있어요. 판이 있는데 동그란 이제 판인데 뭐 동그란 판일 수도 있고 이니어 모양의 판일 수도 있어요. 이 판을 이제 잘게 쪼개면 이 잘게 쪼갠 요 모양이 뭐가 되냐면 이게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분자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힘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각 분자들이 받는 힘, 요게 W에 W. 그죠? 면적이 힘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 W들을 다 합한 게 이 라지 W. 그죠?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합력이 돼요, 합력. 그래서 합력이 일으킨 모멘트, 우리 이제 여기 물체의 중심을 찾는데요. 여기 중심을 찾을 때 우리가 좌표를 하나 이렇게 둘 거예요. 가상의 좌표를. 좌표를 넣으면 이 중심점 어떻게 돼요? X 거리 떨어진대. 우리 요 거리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Y 거리 찾고, 그죠? 요게 이제 X 거리, 요게 Y 거리. 그죠? 그래서 얘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X, Y.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축, Y축과 떨어진 게 이제 X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X축과 떨어진 게 Y값. 그죠? 그 다음에 Y축과 떨어진 게 X값. 이거를 이제 찾아주면 어떻게 돼요? 도심의 위치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판이 있는데요. 우리가 Y축에서 이 물체의 도심을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Y축을 중심으로 한 시그마 M, Y는
제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불력